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 지역은 기후가 변하면서 제주도와 비슷한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됐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도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작물 가운데 하나인 체리 생산이 시작되면서 지역 농가들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빛의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체리입니다. 맛도 좋고 인기가 높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국내 체리 생산 농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체리가 적기 때문에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없어진 정도니까요. 확실히 조금이라도 잘 익게 명품화를 만들어 놓으면 멀리 팔러 갈 필요 없이 현재 상황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농장으로 찾아와서 다 없어집니다. 전남 남부 지역은 거점별 온도 측정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이미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평균 기온 10도가 넘는 달이 1년 중 8개월을 넘으면 아열대 기후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기온이 이미 10도를 넘어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장흥 지역은 지난 2000년 연평균 기온이 12.7도,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2018년에는 1도 이상 높아진 13.8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인해 장흥 지역은 지난 2017년 체리 농사를 시작해 지난해 첫 수확을 맛봤습니다. 현재 16개 농가 3.5헥타르에서 체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400g당 10,000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 농가 소득도 자연스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장흥군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실증 연구한 체리 인공 수분을 통해 수정률을 높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5% 생산량 증가로 농가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장흥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소득이 높은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선정을 하고 재배 기술에서 그리고 가공 기술 그리고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기후변화로 지역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수년 내 가격과 품질 좋은 국산 체리 품종을 보급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자두와 살구가 섞인 과일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국내 기술로 새로 만든 과일 플럼코트가 전남 진도에서 재배가 한창인데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 농산물 지도가 바뀌는 요즘 수입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플럼코트 재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얼핏 보면 자두와 비슷하지만 자두와 살구 종자를 교접해서 만든 플럼코트입니다. 살구는 주로 단맛, 자두는 신맛이 강한 게 특징. 플럼코트는 두 과일의 맛과 향이 섞여 있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크기가 자두와 비슷하고 살구보단 조금 더 큰 이 플럼코트는 이 두 과일보다 병충해에 뛰어난 건 물론이고 당도 역시 평균 15브릭스에 이를 정도로 뛰어납니다. 소비자들이 드셔보시고 어떤 과일은 살구 맛도 나는데 어떤 맛은 자두 맛도 나더라. 두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어서 좋다고들 했어요. 당도가 좋은데도 병충해 과일을 먹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플럼코트가 이 병충해도 강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진도에 처음 도입된 플럼코트는 현재 5농가에 보급돼 3헥타르에 걸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연말까지 8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0원 선.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지속되고 있는 대파나 배추를 대체할 작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과수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수급이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플럼코트를 심게 되었는데요. 농가들의 노력 끝에 금년도에 첫 결실을 보게 되었고 높은 또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도의 기후는 밭작물 재배에 적합해 극소수만 과수 농가를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과수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기후로 변하고 있어 언젠간 밭작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와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산 과일보다 친환경적이고 상품의 품질도 좋아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에서 5년째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 정현진 씨. 다른 과일 나무보다 초기 관리에 힘이 많이 들지만 고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현상으로 피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체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용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전지 전종을 통해서 수세를 조절을 해야만이 나중에 4년, 5년이 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가능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아열대 과일 생산 면적은 34헥타르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커피와 올리브 등 일부 품목은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망고의 경우 지난 2015년 1.12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됐지만 올해 13.1헥타르까지 13배 가까이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주도에 비해 일조량이 높아 재배 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은 779시간 이상 많고 완도 지역도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352시간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과수연구소는 망고와 바나나, 패션프루트 등 다양한 아열대 과일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차원에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그 아열대랄지 열대 지역에 있는 과수를 20여 종 도입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외국산보다 맛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수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환경은 물론 지자체의 기술 보급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아열대 과일 재배 후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 경쟁력을 잃으면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는데요. 광양 매실의 현실입니다. 이에 광양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여름철 피로 회복이나 소화를 돕는 데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매실. 대표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매실 재배 면적은 9,300여 헥타르,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표 주산지인 광양에서는 오히려 농사를 접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8개 농가가 매실 농사를 중단했습니다. 예전에는 효자 종목이었지만 너도 나도 매실 산업에 뛰어들어 가격이 폭락하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6, 7년 전까지만 해서도 이제 조금 소득이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한 6, 7년 이후부터서는 계속 그 하락이 되면서 항시 기대치를 못 미친다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항시 이제 한숨만 짓고 그냥 해를 한숨만 지으면서 해를 넘기고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됐었죠, 지금까지. 그러자 광양시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매실 와인처럼 특색 있는 가공 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버려진 터널에는 매화 터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매실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단순한 매실 가공인 청매 위주에서 황매 위주로 그리고 매실청 위주에서 다양한 매실 제품으로 가공을 변화시키는 부분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실 문화에 대한 접목을 통해서 매실 문화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같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국비 49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전국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로서 돌파구가 필요한 광양시. 매실 산업의 메카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광양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철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광양시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하면 광양 제철소고, 그다음 광양은 내가 안 가봐서 그 관광지가 뭐 근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여수는 가봤겠다면. 광양하면 제철소. 이처럼 광양시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 산업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매화축제 등 특화된 축제는 있지만 누구나 알만한 대표 관광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매화축제가 있었던 3월에만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당시 관광객 수는 211만여 명, 1년 관광객 467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광양시가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관광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이번엔 관광 슬로건을 선포했습니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입니다. 이 광양에는 지명에 빛과 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낮에는 백운산과 섬진강, 자연자원, 또 밤에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심권, 야간 자원을 토대로 해서 1년 내내 언제나 낮과 밤이 빛나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한 BI도 공개됐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날개와 빛나는 보석을 감각적인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해 광양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광양시가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쪽지에 남기고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광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철소와 광양항입니다. 지난해 관광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이번 슬로건 선포까지 이제는 광양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서남권은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광주나 대도시에 있는 병원을 찾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요. 반려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24시간 동물병원이 없어 늦은 밤에는 속수무책인데요. 결국 반려동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민원 25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A씨. 폐에 물이 차서 자가호흡이 어려운 반려견을 데리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선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폐 수종 증상은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만 24시간 동물병원이 아니어서 당일 퇴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산소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산소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퇴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압 산소방을 벗어나게 되면 당장 반려견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 A씨는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의 24시간 동물병원을 찾기로 마음먹었지만 이번엔 이송 방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구할 수 없어 내몰리듯 광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정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현재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늦은 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동물병원에선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야간 운영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 지자체가 24시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응급 이송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물병원이든 아니면 지자체든 이런 데서 이제 전화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2차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조례라든지 새로운 정책의 지원이라던가 재정의 지원으로 24시 병원이나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은.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남의 의료복지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한해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야간 응급 상황일 땐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반려동물의 응급 이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반려동물. 이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할 의료 환경을 갖추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완도 지역에서 변환소 유치를 두고 한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의 변환소 유치 주민 동의서가 한전에 제출됐는데 일부 마을 주민들은 동의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25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도암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완도와 제주를 잇는 해적 케이블을 설치해 전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변환소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계속되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암리 마을 45세대 가운데 39세대가 변환소 유치에 동의하고 신청서가 한전에 접수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69개인데 수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명회도 없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동의서를 받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에는 3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는데 완도에는 15억 수준만 지원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한전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고 우리는 어떤 조건을 걸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전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불법이었다. 도암리에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데 도암리에 한전이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한 세당 얼마 보상해 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다. 세대당 2천만 원 받아도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위의 시설이 이렇게 도암리로 들어오게 되면 땅값 떨어지는 것 치면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마을을 갈라지게 하고 하는데 변환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마을 총회의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서명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아니면 3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인근 마을과 연대해서 끝까지 나가볼 생각입니다. 완도군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그 도암리 마을에서 이제 세대수가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만 그 도암리 마을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85세대 정도 해서 39세대 유치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전에다가 제출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변환소 유치가. 한국전력은 정식 인터뷰는 사양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서는 제출된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주민 보상 등에 대해 제주도에 상응하는 28억 원 이상인 세대마다 2,400만 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변환소 유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